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오전 12시 53분입니다. 생방송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황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생방송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환율입니다. 환율부터 일단 체크해야 되겠죠. 이제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확실한 건 변화가 좀 생겼고, 환율도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SLB죠, 그 뭐냐, 실리콘밸리 은행이 도산이 되면서 각종 지금 은행들의 지금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쩌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은행이 도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도산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증권사, 이금융권 이런 것들 불안하고 이제 부동산 PF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조심하신다는 게 뭐, 조심한다고 어떻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금자 보호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나눠서 비용하고, 그리고 가장 그래도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안전한 은행, 농협중앙회예요. 농협중앙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우체국 다음으로, 우체국보다 전 농협중앙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농협중앙회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현무선 자산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할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할 거예요. 농협 그건 아니고 저 농협 계좌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 은행 계좌를 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자 많이 준다는 그런 이금융권들에서 너무 많은 돈을 넣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좀 와닿으시죠? 증시, 뭐, 증권사들도 보면, 이제, 증권사 도산을 하게 되면 또 우리 투자했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권사들도, 우리 예치금은 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샀던 그 종목들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건 키움증권, 가장 이제 규모가 큰 증권사긴 한데, 어쨌든 걔네들도, 지금 불안한 요소들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드렸던 게, 얘네들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이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금융권이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터져버리면 여러분들 뭐 악플러들 보면은 뭐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빚이 없어, 뭐 이러면서 막 방구석에서 채팅하는 워리어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커버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그 텐션을 굉장히 지금 오묘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이 하고 있는 정책이고, 경제부총리님께서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물론 가스비는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 가스비 이만큼 싸졌는데 아직도 비싸게 받고 있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서민들의 등골 잰다 이런, 뭐 지금 내가 죽을 맛이니까 저도 막 죽을 맛이에요, 진짜로. 제가 몇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뭐 정말 노가다판을 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몸이 그래도 조금 상할 때. 그런데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도 이제 그 다음 달 되면 다 소비가 돼버리니까. 왜냐면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 이걸 벌어서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자탄 쳐서 돈을 오늘 뭐 한 200, 올해 이번 달 200 벌면 먹고 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생경이 돼버렸죠. 다산이 그만큼 모이기 전까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아무튼 좀 그런 여담이 길어졌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뜨게 되면서, 이제는 뭐 금리로 인한 그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 침체에 의한 그런 주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그래도 화폐 중에는 그래도 대장격인 달러가 그래도 좀 가장 낫겠죠. 이제는 금리 인상과 관계없어요. 침체 쪽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달러 쪽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금을 예전에는 때려라라고 했는데 숏을 쳐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 많이 빠졌었죠. 지금 이만큼 한데, 금이 이제는 신고점 갱신을 조금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은 요 정도 모습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금이 한 번 더 이렇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보시고, 이제는 2040원, 2000이죠. 2000이 좀 달러인가요? 2000달러가 좀 넘어가는 가능성.
요 가능성에서 쇼각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가을이나 내년 초 정도에서 금값이 안정화되고 다시 증시가 안정화되는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는 금과 그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경기 침체 정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역시나 하반기 쪽에 뭔가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금을 쇼크가 함부로 노리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S&P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반등을 뭐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금리 동결 이슈로 인해서 적당히 이제 금도 적당히 조정이 되고, 만약에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돈이 많이 풀렸던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 했죠. 나는 없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물가도 오르고 뭐 누군가 많이 가지고 있겠지 뭐. 돈이 많이 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반등을 주고 나면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무스하게 빠지면 3,700 정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800이 거의 많이 왔네. 엄청 빠졌네, 그죠? 여기서 벌써 200,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잖아. 그럼 이거야 뭐 200포인트밖에 더 남았나, 그죠? 근데 어쩌면 S&P는 3,200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노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좀 생각을 하시고, 요 반등에서는 혹시 나와준다면 적당히 기자로 빠져나오시길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는 또 한국 증시의 그거니까,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또 S&P보다 좀 힘이 세거든요. 나스닥 또 보러 갈까? 나스닥 어디 갔냐? 나스닥. 자, 나스닥이 조금 그나마 S&P보다 힘이 세다라는 거. 이게 또 볼만한 그런 흐름이죠. 왜? 한국도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힘이 더 잘 붙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아져서 가벼운 종목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 이걸 넘어가 주면 이걸 상승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빅쇼트를 노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가 액션을 취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당장 우리 박스권의 시장으로 봤었을 때 11,667포인트인가요? 요 자리를 기준으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조금 노려봄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수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거 뒷부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와주면 빅쇼트다. 요거는 아직까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반등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숏을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 어떤 얘기 하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12,400 정도 와주잖아요. 그러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정도 해가지고 한 객 정도 쇼 걸어놓고 전부 타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정도, 글쎄 6월은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려나?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코스피도 그 시나리오에서 그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반등 빠졌다가 반등 좀 주고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봤는데, 내일 어떻게 되려나? 내일 조금 반등하려나? 글쎄요. 한국 코스피는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금리 동결을 하고, 미국이 또 동결을 하면서 좀 전반적 호재성이 좀 뉴스가 들어오고, 이번에 작은 뉴스들 좀 신경 써야 될 시기긴 한데, 그렇게 돼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2,600에서 2,800, 그죠? 요 자리는 굉장히 큰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밑으로 밀어버리는 그림.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봤었을 때는 좀 아직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갔다가 빠지든지 아니면은 빠졌다가 오르든지, 그렇죠? 지금은 좀 방향성을 잡기가 되게 지금 애매한 상태다, 그죠?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서는, 사실 차트적인 흐름으로서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는 강하게 매수 그냥 연끌해서 잡으시면 되고, 그냥 믿으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다 파세요.
주식 다 던지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딱 반반이라서 뭐라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걸 제가 예전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죠. 2250 정도 딱 꺼놓고 밑으로 가면 매수하고 밑으로 위로 가면 사라, 뭐 팔아라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맥락인데 2370이면 약간 위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일 때는 이제 시간 프레임까지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역시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수는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한 템포 좀 지켜보다가 이 정도 그림 나왔을 때 단타를 노려보셔서 이제 2600까지 이때 되면 요 손절 주고 손절 짧으니까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이거는 조금 이제 신들린 듯이 좀 잡아드렸습니다. 왜냐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또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오는데, 이쯤에서 노려볼 만한 흐름이 된다. 그렇지만, 러프하게 좀 이렇게 2만 달러에서 18,000, 19,000 사이 이렇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부원 정도 체결이 됐거든요. 이런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 반등일 때 제가 이제 공부방이나 스터디에서 시향을 해드렸던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여기 구간에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여기 21,500이죠. 요거 살려주는 모습일 때 눌림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요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향을 여기서 사실 했거든. 그죠? 여기서 제가 여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잡아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 뒤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차트적인 측면도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안 맞는데 여기는 손절을 하고 저는 여기 담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그것에 대한 그 비중 세팅이 조금 애매하다면 조금만 하셔가지고 그 다음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물타기가 아니에요. 뭐 지금 구간은 사실 비트코인은 물타기를 해도 되지 않나, 뭐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싶은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해드리기 쉽지 않은 것이고 길게 보시는 분들, 뭐 2, 3년, 뭐 5년 이상 보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2년 가지고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1년은 빡세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래서 그건 몰라,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가지 계산법은 생방송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차트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요 타점을 보면서 살렸을 때 눌림목을 잡아도 좋다. 근데 이게 말하자마자 올라가 버리더라고.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아마 여기서 제가 캔들 쪽으로 역무르다리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요걸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놓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점은 막 24,000원 작은 타점 하나, 그리고 26,000에서 7,000 사이에서 큰 타점 하나, 여기서는 팔아야 될 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사면 안 돼요. 근데 조정파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또 형성이 되냐면 요점에서 또 지지 영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이렇게 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짓지 마시고요. 여기서 또 머무를 거예요. 거의 10중 8구는 머무르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머무를 때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펌핑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만 펌핑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존버하실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천천히 이렇게 뭐가 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인생 역전에서 싼 가격이니까 빡 사서 존버하시기는 아니거든. 저 지금 나스닥 공매도 쳐놨습니다. 지금 좀 주식 비트코인 빠지는 거 보니까 좀 수익이 그래도 한 도심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방송 중에 타점이다 싶어서 해놨긴 했는데 아무튼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배팅을 해가지고 뭔가 하기엔 아직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배팅 하실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연말까지는. 가을까지는 기다리세요. 제발. 그러니까 그때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고 나서 뭐 경기 부러지고 뭐 실업자 나오고 뭐 난리 칠 거예요. 막 진짜 뭐 부동산 뭐 드디어 막 중리 막 한국 망하니 이러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난리를 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금리 내줄게요. 여러분들 대출 받아가세요. 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꼬라박으시면 돼요. 그때 비트코인 아니라도 다른 종목 꼬라박으셔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연습하고 내가 파는 연습하겠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때도 팔아야 되거든. 결국은 그것도 연구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2,000, 3,000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빠졌다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되게 불편한 얘기죠. 이 자리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재수 없으면. 왜냐하면 이게 27년까지 여기를 봐줘야 되거든요. 한국의 경쟁력이라면 27년에 뭔가 27년, 30년 안에 여기까지 봐줘야 이게 경쟁력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떠한 그런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빠르 부러질 가능성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기서 한번 반 이상 팔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만원 꺼내가지고 한 2만, 옛날에 제가 한쌤이 4년, 5년 전에 했던 것처럼 100만원 가지고 요즘 국밥도 만원이니까 좀 빡세다 그죠? 그때는 국밥이 5천원이었는데 만원 벌면은 돼지국밥 한 그릇에 그리고 어떤 날은 저 가면서 그 옛날 통닭 한 마리 6천원이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싸가지고 집에 가서 뜯으면 참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옛날 통닭도 만원은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흰색 안타라고 있네.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구간이고 오늘 갔다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2만 한 3,400달러 하나로 3,100만 원 정도 근처를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 그 반등이 제가 원하는 2% 이상의 반등이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거기에 그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무빙에 조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에 있는 거래량이 있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위로 튀고 올라가는 양복을 돌리면서 양전하는 애들이 있는지 그런 애들을 단타를 톡톡톡 치시면 뭐 2에서 한 5% 정도 많게는 한 10%까지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쵸? 아이고 부러지네, 그치? 예, 부러지는 거예요. 에이다도였을 때는 요 자리에 오게 되면 사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짧게 보십시오. 짧게 보든지 아주 길게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이 뭐냐면, 이게 참, 얘가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갈 만한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BTC 차트 언급드렸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